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그 상가 권리금이요. 예. 상가 권리금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른 뭐 데도 있어요? 권리금이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권리금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예, 예. 건지. 네. 자,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권리금은 주로 점포나 상가에서 임차인, 빌리는 사람이 이전에 임차했던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임차를 했던 사람이 네. 어느 정도 그 일종의 상가 주변에 유동인구라든가 혹은 상가에 대한 어떤 명망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일정 정도 일구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전 임차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장사가 잘 될수록 권리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만큼 장사가 잘 되게끔 누가 그걸 발굴해냈느냐? 그건 그 전에 있던 그 임차인이 그렇게 잘 발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건물을 임차할 때 드는 그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높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권리금에는 그러면 어떤 것까지 포함되느냐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그 상가의 이름을 갖다가 쓰는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브랜드가 있는 경우는 그걸 빼게 되고요. 보통은 안에 있는 인테리어 뭐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들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네. 것도 전수받게 되죠. 그리고 점포 위치에 따른 어떤 이점 또 뭐 인맥 네. 인맥이라고 하는 건 단골 손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또 레시피 이런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네. 권리금으로 그 계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금을 많이 주고 점포를 받았을 경우에 예.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주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많이 주고 내가 점포를 이전 받았는데 네. 아니 그런 수익이 생기지 않더라.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임대인의 경우요. 그러니까 네. 그 건물주의 경우에는 상가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원하는 식에 잘 이렇게 빠지질 않겠죠.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올려서 네. 받고 싶은데 혹은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데 이게 좀 뭔가 빠지면서 계약이 새로 돼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건물주의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관행상의 금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네.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쓴다 그래도 그거는 보장받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얼마 전까지는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권리금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 곳곳에서 보면 권리금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렇고요. 뭐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뭐 권리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처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막 시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 시장에서 자리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어. 그 자리세가 원래 권리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또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모든 게 폐허가 된 다음에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일정한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 주도로 건물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건물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받았던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증금이나 월세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권리금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급격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소비 풍토가 막 급전화되면서 그냥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장사가 잘 됐던 호황기가 있었죠. 이 호황기 때 이 자리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충분히 그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만한 그 장사터를 일군 그런 공로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권리금이라는 게 관행화됐던 것이고요. 네. 그 권리금은 계속 그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권리금이 장사가 더 잘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장사가 더 덜 되면 권리금이 다시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상권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해왔던 그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환이 되면은 예.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순환이 안 될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대표적인 사례가 예. 용산 참사였죠.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용산 참사는 재개발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일단 건물을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짓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건물의 주인들도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뭐 애초에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해가지고 주인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 주인이 뭐 어떤 곳에서는 그 자기가 주인을 유지를 하면서도 뭐 일정 정도 뭐 상황들이 이제 넓어지게 되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주인인데 평수가 넓어지게 돼요. 평수가 넓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보상들을 더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주 미묘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사라지고 혹은 주인이 그 가게 바닥 평수가 더 넓어지고 네. 그리고 네. 그 사이에 공실이 되잖아요. 뭐 2년이면 2년, 뭐 길게는 3년, 뭐 이렇게 네. 공실이 되면 그때도 동안에 뭐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장사를 또 해서 그 수익들을 유지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재개발이 되는 그 순간에도 권리금과 이전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전 비용까지는 오케이 그래 줄 수 있겠어. 그리고 전세 보증금 그래 그것도 건물주들은 줄 수 있어. 그런데 권리금은 못 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권리금이 많게는 뭐 2억까지 이렇게 붙어있던 상가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 철거를 갖다 반대하고 거기서 농성을 벌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건물주 보고 권리금을 내놓으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상황에서 이건 네. 건물주는 이제 자, 수용이 되니까 네. 수용이 된 거잖아요. 네. 재개발이 되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개발을 맞는 회사한테 땅을 다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비용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에 권리금을 내주게 되면은 자기가 받는 돈 이상의 돈을 글쎄 말이에요. 또 그것도 내줄 참. 수도 있게 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뭐 건물 하나가 전부 다 건물주였을 경우 그러면 뭐 그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빌딩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뭐 한 층마다 이렇게 주인이 다를 수가 있고 가게마다 분양받아갖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가게에 대한 그 토지 지분이 얼마겠어요? 뭐 굉장히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땅이 수용된다고 해도 그 돈에 대해서 받는 것 자체가 그 재개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손해일 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재개발이 벌어질 때 그렇게 네. 손해를 보는 그 어떻게 보면 점포 주인, 원래 주인, 네. 원래 주인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로 또 이제 뭐 다른 데를 분양을 받거나 이러면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대를 한 그리고 권리금을 막대하게 낸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가지 예를 갖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평론가님 저희가 예. 지금 상가 재건축 활성화의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설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2시 10분경에 진압이 됐긴 합니다만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응급 처치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과연 그게 용산 남일당 이 건물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지 서울 곳곳에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뭐 있죠. 곳곳이 아니라 다 문제 상태라고 거의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이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하게 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네. 서울 건대 인근에서 한식집 운영하던 공모 씨 네.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빼달라 이렇게 건물주가 얘기했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권리금 항목이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권리금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생겼지만 네. 재건축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재개발은 재개발과 되는 재건축에서는 이게 제외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할 거야 나가세요. 아하. 권리금 인정 못해. 그리고 건물주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발생한 권리금들을 갖다가 이제 산입을 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근거는 마련되게 됐는데 네. 그런데
재개발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재개발적으로 그런 못 상황들이 받는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에서 네.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한번 우리가 그래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에서만 해당하는 겁니다. 권리금 분쟁 상담 사례. 이것도 이거 센터 상담 사례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1월에 59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월 같은 경우 414건 한 달에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9월에 357건, 그리고 10월에도 341건. 작년 2015년에 그 사례죠. 이게 이제 한 달 평균 50여 건에 불과하던 상담 사례가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이 법 개정 이후에 일부 보증금 이외의 권리금을 인정받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 개정 이후에 300건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권리금은 인정받지 못해 라는 측면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문 아주 억울한 경우에 해당됐었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권리금에 대한 회수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이 생겼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임대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권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아직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법이 바뀌고 나서 오히려 임차인이 보호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케이스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재건축의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건 가까이가 평균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의 핵심이 네. 바로 분명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선되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됐는데 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느냐. 그러게요. 그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할 때 전부 재건축할 거야 이러면서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 창호 정도 바꾸는 리모델링 정도 하고 난 재건축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건물에 네. 갑작스럽게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전의 보증금과 이전의 월세 정도를 받고 있던 걸로 성이 안 차는 건물주들이 네. 재건축을 명목상 핑계로 그 거기에 임대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새롭게 보증금과 월세를 높여서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덕 건물주네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악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재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인데 왜 악덕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이게 이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네. 임차인은 최장 5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일 때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상가 권리금도 역시 회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재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건축업계 같은 경우는 신축 상업 건물 중에서 무려 80%에 해당하는 건물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협회 상담사를 보면 진짜 법이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이 하여튼간에 벌어지고 뭐 있다는 일부 겁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할지라도 현재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폭탄 돌리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 권리금의 현실 좀 짚어주시죠. 어느 정도예요? 서울 도심에서의 이제 상가 임대 정보와 권리금 실태 조사를 2015년에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한번 그래프로 이제 그러시죠. 보시면요, 서울 시내 상가에 평균적으로 권리금이 무려 9천만 원이나 붙어 있습니다. 한 상가당 9천만 원씩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저 돈을 회수를 하는 게 평균 2.7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네. 5년을 임대차로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환산 보증금이 5억 이하가 돼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환산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입니다. 서울은 4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야지만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2년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권리금이 9천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2.7년 동안은 권리금 갚는데 돈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 5년을 보장받아도
2.3년 동안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권리금이 9,875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한번 그래픽을 한번 평균 보실까요? 권리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울 자치구별 단위 면적당 권리금 실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145만 9천 원이 붙어 있어요. 강남은 199만 2천 원이 붙어 있고요. 신촌 마포의 경우도 166만 1천 원이 붙어 있습니다. 회수 기간을 보세요. 신촌은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는 2.5년, 강남은 1.8년. 그야말로 강남은 그래도 바닥 면적당 권리금이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1.8년 정도에는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5년 정도가 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돈은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근데 우리 여기서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밤낮을 모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기서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임차 그 상가 점포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돈은 누가 벌어 가냐면 건물주가요? 건물주가 다 벌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뭐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좀 좋은 사례들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를 조금 짚어볼까요? 해외의 사례, 영국 같은 경우는요, 법으로 강제를 하지 않아도 보통 상가 임대하면 10년 정도는 보장해 줍니다.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죠, 진짜. 네. 5년간 또 이것도 뭐 법으로 따지고 뭐 그렇죠. 그 명도 소송하고 뭐 재소전 화해하고 이런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그리고 5년 된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거 5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그리고 재소전 화해라고 하는 그런 법 절차가 있어서 네. 무조건 명도 소송을 때려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명도 소송이 나오니까 겁을 덜덜 떨지 않습니까? 당해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제가 거죠? 대학로에서 극장을 운영했잖아요. 네. 완전히 예, 그런 극장을 것 같아요. 9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월세를 못 내니까. 한꺼번에 100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300만 원인데 400만 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못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재소전 화해를. 그러니까 명도 소송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극장이란 말이에요. 네. 극장이면 조명 달아야지, 음향 장치 해야지, 또 조명과 관련된 각종 설비해야지. 여기에 들어간 돈만 2억 원이 넘는데 네. 거기에서는 보증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들어간 돈 2억 원 넘는 돈을 어떻게 회수를 2년 동안 회수를 했겠어요? 근데 2년 만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뭐 명도를 당해서 쫓겨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재소전 화해를 했죠. 100만 원 올려주기로 하고 명도 없는 걸로 하고 대신 2년의 그 시간을 보장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해외 사례 얘기하다 좀 그 예. 평론가님 얘기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9년은 보장을 해줍니다.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요. 네. 기본적으로 평균 그 임대 받는 그런 시간이 10년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뭐 2년에서 5년 사이에 뭐 주인이 바뀌는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따져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건물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닥의 면적에 대한 땅의 가격, 지가, 그다음에 새롭게 건물을 올리면서 받을 수 있는 건물 자체의 가격,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3년 만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자꾸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건물을 좀 더 값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갑자기 땅의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장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장사를 어딘가 임대를 해서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기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래서 누군가 저 보증금 더 드릴 테니까 월세를 더 드릴 테니까 저 가게 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의 가치를 올리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건물만 지어놓고 임대 수익을 누리는 거 이외에 네. 장사를 열심히 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신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임대를 올리고 권리금 인정하지 않고 막 내쫓고 그러다가 뭐 사방에 공실이 생긴 거예요. 신촌에.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1층 같은 데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신촌 그 대학로 신촌 노타리에서 연대 앞으로 가는 길 같은 경우 예전에 황금상권이었잖아요. 많이 비어 있어요. 이러니까
신촌에 있는 상인들이 협약을 해서 5년 동안은 절대 월세 올리지 않겠다. 또 이대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대의 그 토박이 이 상인들이 지금 월세를 평균적으로 50%를 내렸습니다. 네. 내리고 이거를 5년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을 많이 내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건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 홍보 공간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임차인이 계속 바뀌면은 장사가 잘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들의 그러다 입장도요. 보면은, 내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곳에 10년 후에도 찾아갔는데 또 있더라. 그렇지. 네. 이게 좋은 거지. 그럼요. 1년 만에 가봤는데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참 당혹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건물주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지금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죠. 꼬리를 물듯이 지금 이 권리금을 또 자를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이제 이렇게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걸로 방법이 참 좋겠네요.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법에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그 권리금을 산정을 할 때 반드시 건물주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대신 그 권리금들에 대한 책임들을 건물주가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거 어떻게 그 건물주가 좋다는 어떻게 거죠. 집니까?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도 그 건물주가 그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지게끔 만들어 주는 아, 것이죠. 그럼 뭐 계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계약서 내에 권리금을 보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가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분이 막 장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 개판 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권리금도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도 있게 그런 부분들의 그 법제화 조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니까 법과 조례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뭐 임대를 해주는 경우 예. 그리고 또 임대를 할 경우 시민 스스로도 주의해야 될 점을 알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재건축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네. 저는 근데 참 쉽지 제가 이렇게 않네요. 말하면서도요. 제가 그 계약을 하고 딱 들어가서 1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쉽지 않다 그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예상을 네.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서울시에 마련돼 있는데요. 네. 여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건물에 이렇게 들어갈 때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 해봅니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죠. 예, 서울시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를 이렇게 시에서 마련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변호사, 뭐 갈등 해결 전문가, 또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명예 갈등 조정관이 이제 주축이 돼서 분쟁 해결을 좀 맡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힘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영세 상인들,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그리고 전화번호 02-2133-1213번 등 팩스나 뭐 인터넷에 접속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